자, 여기 수많은 캐슈얼 속에서 잠든 친구를 부르고 있는 소년 바슈. 그가 서 있는 이곳은 다름 아닌 우주에 비행 중인 우주선 아니었죠. 어째서 이 소년만 깨어있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이 소년이 좆됐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외세의 공격으로 황급히 대피하면서도 그가 열심히 찾고 있는 존재, 자신의 형과 자신을 돌봐준 어머니 같은 램. 램은 이 둘을 피신시키기 위해 비상 비행정을 구하지만 좌석은 단 2자리뿐. 저 사이로 어떻게든 낑겨 들어가면 될 것 같긴 하지만 지금은 대충 감동적이어야 하니 램은 자신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이 둘을 탈출시켰죠. 그렇게 이 둘은 자신들의 행성으로 비상 착륙하며 리뷰 시작할게요. 자, 어느덧 시간이 흘러 이 행성에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베테랑 로베르트와 それにいい加減私の名前覚えてください。メリル・ストライフです。 처음 활동을 나선 메릴. 이 둘이 기자로서 활동하고 있는 이 행성은 먹느냐 먹히느냐 살아남는 생명체가 곧 강한 야생의 땅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런 혹독한 생활 속에서도 메릴은 자신의 의지를 꺾지 않습니다. バッテリーチャージするの忘れてました。 곧 목숨이 꺾일 것 같지만 말이죠. 아무튼 그들이 기자로서 찾고 있는 것은 そのヒューマノイドタイフーンでしたっけ？ 휴머노이드 타이푼이라 불리는 위험한 존재.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위험하다고 하는 그 존재를 저희 엄마가 저런 애랑은 놀지 말라고 했는데 아무튼 정의가 넘치는 메릴이 이 미친놈을 풀어주었고 때마침 헌병대를 만나게 되어 드디어 구해지나 싶었지만 그들은 방금 구해준 휴머노이드 타이푼인 남자의 수배서를 보게 되었죠. 그렇다면 캣골 바로 팔아먹고 오늘 저녁은 치맥 見ましたわ。あっちの方へ逃げていきました。 신입으로 빡대가리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아무튼 메릴은 특종 냄새가 나는 이 남자와 인터뷰를 하기 위해 구해준 것이었고 この先のダイナーでゆっくり独占インタビューするのはどうかな。 그들은 일단 이 지옥 같은 사막을 잠시 피하기로 하죠. バッシュ・ザ・スタンピードか。あいつ何者だ。 그렇게 그들은 사막 속 작은 마을에 도착하게 되었고 水は声が小さくて聞こえないよ。 성격하고는 싸가지 뒤지게 아닌가? 아무튼 바슈의 친구로서 받아들여진 그들은 일단 물부터 지금 이딴 걸 어떻게 마시라고. 이 마을은 이미 플랜트라는 이 행성의 주 에너지 자원이 떨어져 깨끗한 물조차 볼 수 없는 신세가 되었고 また見てもらえるかい？バッシュ。 플랜트를 고칠 수 있는 그는 구세주와 같았죠. 그렇게 더 이상 구할 수 없는 플랜트의 상태를 확인하지만 赤いプラント。 이 플랜트는 이미 수명을 다한 상태였고 다시 구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이 들지만 その男には莫大な懸賞金がかかってることを知らねえのか 헌병대에게 글을 넘긴다면 충분히 구할 수 있는 돈이었죠. 결국 바슈는 헌병대에게 얻어맞으며 그대로 끌려가게 생겼지만 これを記事にしたら売れるだろうな。 헌병대의 폭력을 본 베테랑 기자 로베르트의 도발로 바슈와 헌병대의 1대1 결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는 것이라곤 촐싹대는 것이 다인 것 같은 바슈이지만 多分お前が思うほど弱くないぞあいつ。 우리는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들의 정정당당 화끈한 사투가 勝負はもっと派手じゃない 존나 비겁한 사투가 시작되었죠. 바슈는 마을이 사라지기 전에 이 폭탄들을 전부 제거하기 위해서 그동안 꺼내지 않았던 총을 뽑 야이 개새. 그때 총알을 건네받은 메릴이 바슈에게 그대로 토스. 하지만 총을 쏘기 전에 방해하는 헌병부터 처리한 후에 단 한 발의 총알로 모든 미사일을 막아냅니다. 그렇게 사건은 일단락되어 기자들은 바슈와 인터뷰를 할 수 있었고 一体誰にビビってる。 헌병에게도 겁내지 않는 그가 유일하게 겁내는 존재인 兄がいるんだ。 형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사실 비행선을 폭발시킨 범인은 다름 아닌 같이 탈출한 형이자 ミリオンズ・ナイブス。 이 작품의 최종 보스 今度こそ俺が皆殺しにする。 밀리온 나이브스입니다. 그들은 다시 가게로 돌아와 개인 인터뷰를 시작했고 真犯人は自分ではなく瓜二つの顔をした双子の兄だと。
라고 바슈는 억울함을 토로하지만 그 누구도 믿어주지 않았죠. 진짜 존나 억울해 보이긴 하네요. 그래도 바슈는 이 마을을 구한 영웅이기 때문에 ごめんねバッシュ 마을 사람들의 사냥감이 되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돌변한 이유는 역시나 그에게 걸린 형상금 때문이었고 こいつを捕まえて600万ダブドルを手に入れたらな 그의 현상금을 노리는 건 마을 사람들뿐만이 아니었죠. 도망자 바슈는 자신의 망토를 이용해 사람들을 따돌려 마을을 나가려는 순간 이럴 거면 그냥 폭탄을 막지 말 걸 그랬습니다. 결국 바슈가 붙잡히게 된 그때 미친 박사가 돌진하여 등장하죠. 바슈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탈출을 시도하였고 미친 박사 기자들이 그를 쫓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미친 박사와 바슈의 추격전은 계속되었고 로켓 펀치까지 피해가며 계속 도망친 결과 미친 박사의 차가 고장이 나며 이 추격전은 끝이 나게 되었죠. 결국 바슈를 놓치게 된 미친 박사는 바슈 대신 돈이 되는 마을의 플랜트를 노리기로 합니다. 박사는 자신의 사이보그 아들과 함께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었고 이 호구 새끼는 마을을 또 지키겠다고 지발로 마을에 향하죠. 그 시각 박사는 이미 플랜트를 훔치고 아주머니까지 공격하지만 우리의 호구 새끼 아니 바슈가 등장합니다. 그렇게 바슈와 박사의 전투가 시작되었죠. 바슈는 이리저리 잘 피해가며 절대 총을 뽑지 않았고 결국 박사의 공격으로 아래에 떨어질 뻔했죠. 바슈는 싸우지 않고 박사가 그저 돌아가기를 바랬지만 お前の首を狙った奴らだぞ 사실 우리의 호구 자식이 이 마을을 구할 이유는 더욱이 없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단 하나. あの人たちは僕に優しくしてくれた 아까 보니까 그냥 죽이려 들던데 뭐 아무튼 박사는 결국 총까지 들어 공격하지만 바슈에게는 역시 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까의 공격으로 다리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아들은 무리해가며 플랜트를 그들에게 넘겨주지만 그 때문에 자신이 위험해졌죠. 아들과 바슈가 움직이지 못하자 아주마는 바로 박사를 겨냥했고 大切な息子なんだ 아들이라는 말 하나로 플랜트를 돌려받는 대신 모두와 힘을 합쳐 아들을 구해주었죠. 그렇게 박사는 이 마을을 떠나려 했지만 待ちな 잘됐군 잘됐어 마인드로 그들은 축제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즐거운 분위기 속 바슈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고 挨拶もなしかみんな悲しむぞ 베테랑 기자가 그를 마중합니다. 그때 식당에서 들려온 비명. 황급히 식당으로 돌아온 바슈가 발견한 건 아들 몸에 달라붙은 거미 기계들. 이 기계들이 붉게 빛나기 시작하자 누군가의 테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 그대로 패닉에 빠져 황급히 가게를 나왔고 그럼에도 기계 박사와 메릴 등등 이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달라붙어 버렸죠. 떼어내려고 해도 절대 떼어지지 않는 이 기계는 この形状おそらく犯人はイージーボマーだ 폭탄 살인마로 유명한 한 박사의 물건이었고 本人に解除方法を聞くしかない 그들은 그 폭탄 살인마를 붙잡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폭탄 살인마는 자신의 작품을 멀리서 구경하고 있었죠. 그렇게 보머를 따라간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보머를 만나게 되었고 보머와의 전투가 시작됩니다. 보머가 테러를 일으킨 이유는 역시나 さてお目当てのブツはどこかな 그놈의 플랜트를 훔치기 위해서였고 바슈는 고속하고 있는 보머를 쫓게 되죠. 그렇게 바슈가 사라진 사이 그들은 해제할 방법을 真珠それですわ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슈는 플랜트를 훔친 보머 앞에 서게 되었고 이 보머는 사람이 죽어가는 중에도 미친듯이 웃고 있자 いい加減にしろ 바슈의 진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머는 결국 그들을 운전에 실수하여 땅바닥에 추락하게 되지만 바슈의 충격이 더 강한 상황. 그렇게 보머가 바슈를 쏘려는 순간 기자들은 같이 죽고 싶지 않으면 해제하라고 협박하기 시작하죠. 같이 죽을 생각이 없던 보머는 해제할 방법을 말해주어 다행히 폭탄 해제에 성공합니다. 그렇게 바슈는 사건이 일단락된 줄 알았지만
훨씬 더 강력한 위험이 다가오고 말았죠. 走れ逃げるぞ 바슈를 이렇게나 떨게 만드는 존재는 단 하나. 보머 따위는 단숨에 처리하는 お前は神と対話したいと思ったことはあるかバッシュ 바슈의 형이자 최종 보스인 나이브스입니다. 최종 보스가 3화 만에 이렇게 직접 등장한 이유는 プランとか返してもらう 자신의 곳인 플랜트를 회수하기 위해서였죠. 아무리 강한 바슈라고 하지만 お互い様だろ 최종 보스의 단 2손가락으로 제압당합니다. 그리고 바슈가 정신 차렸을 때는 이미 나이브스의 칼날이 날뛰기 시작했죠. 마을 사람들은 플랜트를 지키기 위해 출입구를 막아보지만 그에겐 어떤 공격도 통하지 않았고 막으려던 마을 사람만 희생당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플랜트의 위치를 파악한 나이브스는 손쉽게 붉어진 플랜트를 챙기게 되었죠. 물론 바슈가 최대한 막아서려 했지만 그에겐 바슈의 총알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모든 임무를 마친 그는 正しき世界を作るために俺は先へ行くぞ 자신의 목적을 위해 마을을 처음의 모습으로 파괴합니다. 그렇게 붉은 플랜트와 푸른 플랜트를 모두 챙긴 나이브스는 그대로 퇴장. まあひでえなりだがラッキーだったな 마을은 초토화가 되었죠. 이 사건으로 수많은 인명피해가 생겼고 出て行っておくれ。あ、今すぐこの町から出て行っておくれ。 이 피해는 모두 바슈의 탓이 되었습니다. 결국 바슈는 어쩔 수 없이 이 마을을 떠나야만 했고 그를 따라간 메릴에게 ずっと東の果て第三都市ジュライそこに奴はいる 형인 나이브스를 막기 위해 다음 행선지를 말해주며 지금까지 트라이건 스탬피드였습니다. 東へ 자, 장르, 액션, SF, 판타지를 가지고 있는 트라이건 스탬피드는 오렌지에서 만든 작품인데요. 아마 이렇게나 잘 만들어진 3D 애니메이션은 진짜 오랜만일 겁니다. 제가 최근에 3D 애니메이션을 본 것 중에 이렇게 퀄리티가 높고 자연스러운 애니메이션은 진짜 오랜만이거든요. 이런 퀄리티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역시 비스타즈와 보석의 나라를 만들었던 오렌지의 역할이 크지 않았나 싶긴 한데 처음에 트라이건 스탬피드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그냥 뭐 애니 하나 나오는구나 싶었지만 이 작품이 트라이건의 리메이크작이라는 건 보면서 알게 됐거든요. 아마 요즘 애들은 모를 그런 오래된 작품인데 그렇다고 원작을 알아야만 볼 수 있는 작품은 또 아니라서 충분히 재밌게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모에스러움은 디즈니의 느낌을 살려 보충해 저희 같은 시떡들도 모해를 느낄 수 있는 이번 분기의 최고의 작품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설명은 마무리하고 대충 이제 제 이야기 좀 오랜만에 할까 합니다. 제가 아마 2주 동안 작업에서 손을 뗐었어요. 이유는 뭐 세금 문제와 성우 학원 여러가지 등이 있었지만 가장 컸던 건 다크앤다커가 진짜 존나 재밌어. 가장 컸던 건 번아웃이 잠깐 와가지고 옛날에 만들어 두었지만 저작권으로 내려갔었던 영상을 올렸었는데 제가 최근에 쿠보양을 만들고 나서 진짜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영상을 재밌어 해주시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런 댓글을 볼 때마다 번아웃으로 쉬고 있는데도 죄책감이 말이 아니라서 원래 좀 더 쉴 걸 덕분에 번아웃을 이겨내고 다시 천천히 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는 드립이 많이 없지만 아시잖아요. 저 같은 열등감에 찌들어 인터넷 망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러브 코미디에서 드립이 난무한다는 거.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F덕의 작업이 다시 시작되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고 오늘 꼭 행복하시고 늘 감사합니다. 안녕.